자, 봅시다. 오늘 할 거 1번의 제목은 뭐죠? 연립 2차 부등식이다 라는 친구인데, 자, 일단은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뭘 찾아줘야 되겠어? 범위는 찾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연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그 식이 몇 개는 있어줘야 돼? 2개는 있어줘야 되고, 2차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각각의 식에서 가장 높은 최고차항이 그 이름을 담당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어떻게 풀 거니?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풀이의 방법은 별거 없죠. 첫 번째, 각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구한 해의 범위가 있겠죠? 공통 범위를 답으로 마킹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선생님, 응? 이 내용은 앞에서 배운 연립 1차 부등식과도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하겠네요? 편하는 거 맞아요. 부등식의 풀이만 하시면 끝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자, 뭐라고 썼죠? 실근. 맞아요? 실근에 뭘 찾아야 돼? 부호를 찾아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근이 아니고 실근이야. 그러면 선생님 실근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 이상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2차라는 식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실근은 많아봤자 몇 개예요? 2개가 있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실근은 뭐 알파, 베타 또는 뭐 중근이라면 알파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부호를 따지면, 아유 선생님, 좌표 평면을 그리셔서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두 실근이 둘 다 어디 부호에 있는 거야? 양의 부호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요. 두 실근이 어디 부호에 있는 거지? 음의 부호에 있는 거지. 그 다음 이번 세 번째는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근 하나는 어디 있어? 음근에. 근 하나는 뭐에 있어? 양근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에이 그러면 선생님 실근의 부호를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근의 공식 쓰면 해결이 될 거. 근데 이때까지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근의 공식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죠. 그렇잖아. 근의 공식보다 더 많이 쓰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근의 부호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부호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친구를 갖고 풀겠다라는 거야. 상황 구분을 해보면 몇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어? 3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 왜? 양, 또는 양음. 그러면 상황 구분을 통해서 3가지를 잡고 갈 건데,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피처링으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도움을 주실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슨 수죠?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도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네? 라고 보면 참 해피한데 문제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
여기 있는 판별식이라는 친구 있으시죠? 맞아요? 근각계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쓰셔야 돼? 판별식이라는 친구. 근데 판별식은 우리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판별식의 범위에 따라서 2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시잖아요. 판별식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야. 근데 얘도 근이 두 개예요. 근데 어떤 두 개야? 같은 두 개니까 쓸 때는 하나만 쓰는 거지. 그러면 서로 양근이 나오려면 합도 양이고 곱도 양인데 판별식도 뭐가 돼줘야 돼요? 0 이상이다 라는 친구까지 나와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실근의 부호를 써서 방정식 입장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갖고 왔지만 0 이상이다 라는 친구의 공통 범위, 즉 이 친구도 뭐야? 연립부등식이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아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누구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이 음일 때, 그럼 두 근의 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릴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두 근이 음수인 거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렸어. 한 개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개예요. 둘 다 음수 맞죠? 서로 같을 뿐이야. 그러면 두 근이 음이면 두 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고,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요? 양수 나와야 되고, 잊지 말자 판별식 0 이상이다라는 범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딱 잡혔을 때 음수에 대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양음, 즉 서로 다른 부호라고 써져 있을 때요. 서로 다른 부호는 얘들아, 더했을 때 양인지 음인지 0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서로 다른 부호인데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면은 더했을 때 음이 나오고,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했을 때 양이 나오니까 얘는 결론이 없어. 근데 또 하나는 누구야? 두 근의 곱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끝. 왜 끝이에요? 판별식 안 써요? 자, 여기 보세요. 니네가 나오게 되는 2차식을 내가 여기에다가 선생님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해 볼게. 자, 그럼 여기로 깎고 와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가 돼? a분의 c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a분의 c가 음수야. 그리고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겠어? b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시죠? ac 보세요. a 곱하기 c는 선생님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여기 있는 a와 c가 다른 부호라는 거지. 그럼 a 곱하기 c도 ac의 부호가 다른 부호지. 다른 부호죠. 그러면 ac가 음수인데 여기 누구 계셔? 마이너스 계시지? 그럼 마이너스 4ac는 전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의 음이니까 얘 전체 이만큼이 뭐가 돼? 양수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양수 더하기 0 이상은 빼박 양수지. 왜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가 양수라는 걸 음수라는 걸 보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에 따라 판별식이 무조건 양수라는 걸 보장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판별식을 여기서 얘기를 끝난 건데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거기다가 위쪽하고 틀린 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인데 중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누구만 보시면 돼? 위에 두 친구와 다르게 두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라는 상황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연립부등식 푸니까 꼭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접근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름만 들어도 근의 위치라면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해? 라고 얘기하면 나의 그 사회적 위치는 니네보다 위야 또는 니네보다 아래야. 사회적 위치가 니네보다 아래면 된 게 못 사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간단하게 사회적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누구보다 위다, 누구보다 아래다? 아니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 즉,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오호, 자 그러면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근의 위치래요. 그래, 근의 위치인데 그럼 얘도 상구를 생각을 해보자. 근이 어떠한 누구는 누구야? 기준 이라는 친구가 있겠죠. 문제마다 기준은 틀리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기준보다 커 또는 작아 또는 사이, 기준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건 좀 말이 이상하죠. 두근이 기준보다 커, 두근이 기준보다 작아, 두근 사이에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상구가 세 가지인데 1번과 2번과 3번을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느끼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준비물 몇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2차 방정식 하나 끌고 오셔야 되겠죠. 2차 함수 하나 끌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시는 친구 x는 k다 라는 기준선 하나. x는 k면 y축과 평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x축을 그리실 건데 y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y축을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x는 k라는 친구를 핑크색으로 딱 그었어. 그럼 내가 k가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첫 번째, 두근이 기준보다 커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 그러면 선생님 두근이 기준보다 커요? 이쪽 친구는 이렇게 잡자. 그럼 나 녹색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두근 알파하고 베타라는 친구는 당연히 K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인정? 되시겠어? 그럼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자, 봐봐요, 선생님. 보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리신 녹색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잡을 첫 번째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뭐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쪽에다가 따로 빼서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거야. 자, 내가 가상으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건 맞지만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기 위해선 K보다 큰 쪽에 근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재미난 게 2차 함수의 꼬라지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즉 꼭지점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은 당연히 내려가는 쪽에서 근이 하나 생기고 올라가는 쪽에서 근이 하나 생겨야 돼. 그럼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기준선에서 양쪽으로 벌려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K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고 올라가야지만 두 근이 생성되는데
그러려면 K값에서 Y좌표가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K값에서 이차함수의 Y좌표가 음수가 나오면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K값 서로 다른 쪽에서 생기니까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두 번째로선 F, K를 대입했더니 양수라는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오케이 끝 하고 가만히 봤더니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응? X는 K를 그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FK는 양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K값 대입한 Y좌표 날개가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판별식도 양수 맞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두근이 K보다 뭐예요? 작지.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이렇게 써서 나는 그릴 이차함수가 하나는 양수니까 여기가 지나는 건데 이쪽에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쪽에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한 가지가 더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저희 두근이 K보다 작을 때와 두근이 K보다 클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야? 만약에 내가 축이다라는 친구를 갖고 와서 축이라는 친구가 K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근은 K보다 큰 쪽에 생길 수밖에 없겠지. 즉 선생님 이 두 개의 정보로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쪽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축이라는 친구가 K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보가 더 나오는 거야. 축이라는 친구가 K보다 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두 근이 K보다 큰 위치에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예요? 판별식의 부등식, FK의 부등식, 축에서의 부등식이니까 오늘 배울 연립 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림의 재활용. 자, 이번에는 이거 연장선을 쑥 그린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K 다음에 알파벳이 뭐죠? L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번 상황은 뭐야? 두근이 L보다 작아요를 보는 거야. 그런데 방금 느껴서 아시겠지만 선생님 두근이 L보다 작으면 0보다 클 수 있겠죠, 판별식이. 그 다음에 뭐도 돼요? FL이라는 친구가 양수입니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돼? 그래서 축이라는 친구가 L보다 작아요를 쓰게 되면 되겠죠. 맞아? 그럼 두 근이 위치가 기준점 기준으로 커요, 작아요 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선생님, 이 근이라는 게 실근 얘기하는 거 맞으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음수는 절대 안 나오시지? 근데 선생님 중근은요? 중근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중근도 두 근이 K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K값에서 양수 나오는 거 맞죠? 전축이 곧 중근이니까 뭐야? 알파 값이겠죠? 즉 알파 값이 누구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K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근이 기준점보다 클 때 중근인 상황은 조금 더 편하게 잡히겠네? 작은 것도 요거까지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즉 두 근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문제 표현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주어지는지 아니면
두 실근이라고 주어지는지 요거는 판단을 통해서 등호를 붙였다 띄었다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끝나요. 여기까지 되시겠어? 3번 볼게요. X축 하나 그리시고 이차함수 이쁘게 그리시고 중간에 K 그리시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잠깐만요 선생님. 중근이 나오면 두 근 사이에 K값이 존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지.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빼박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와 다르게 K값에서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내려갔다와 올라갔다가 서로 다른 사이드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FK가 뭐가 돼줘야 돼? 음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근데 재미난 거 선생님 FK를 자 이렇게 잡아서 K를 잡았는데 아무리 K를 작은 쪽으로 갖고 와도 한쪽에서는 음액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음액근 양액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아까 1번과 2번에서는 뭐 축이라는 친구도 봐줬어야 되는데 3번 친구는 축을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맞아? 그럼 난 이 두 친구만 보면 근의 위치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는 K라는 기준이죠. 이 친구에 대해서 위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에 대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가 뭐야? FK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즉 근의 위치는 이 세 가지를 파악해서 범위를 구하시면 문제풀이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 하셔요? 다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파트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좌절하거나 싫어하면 안 돼. 알겠지? 한번 시도했는데 싫다고 포기하는 그런 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자나 남자한테는 쿨해야 된다고 배우시겠지만 수학한테는 굉장히 질척거리셔야 돼. 질척대는 사람이 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연립부등식. 그러면 아까 배운 거 첫 번째.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합니다. 해 범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할 건데 자, 나는 지금 둘 다 최고차의 개수가 1,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너는 노란색, 너는 파란색, 응?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고 자, 수직선을 그려서 범위를 잡을 건데 너는 뭐는지 모르는 범위지만 이렇게 잡힐 것이다. 너는 뭔지 모르지만 벌어지는 범위일 텐데 벌어지는 범위는 상황이 많이 잡힐 수 있잖아. 근데 우리들의 공통범위인데 그 공통범위가 뭐야? 초가 이하래. 그러면 한 친구는 이렇게 갔다는 거고 한 친구는 이렇게 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 있겠지. 물론 극단적으로 치면 이 친구가 여기랑 겹쳐도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네가 2고 네가 3인 건 자명한 사실이지. 잠깐만요. 응? 내가 2인데 나는 어떨 때이죠? 여기에서 근처럼 생각하시는 2가 되겠지. 그럼 2를 대입해봐. 4 빼기 2 빼기 A가 누가 나와줘야 돼? 근 0, 0, 0, 0. 그럼 A는 누구야? 2. 구했네. A가 2야. 그럼 나는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A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겠네? 그리고 한 근이 3이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6 더하기 B는 0이니까 응? 아니 마이너스 3이야. B가 누가 된다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잠깐만.
너 인수 보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잠깐만 니네 뭐야? 겹치는 애들이구나. 너 이쪽으로 저기 겹치는 애들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B가 지금 누구 나왔어? A는 2 나오고 B는 마3 나왔으니까 4 더하기 9에서 답은 누구? 13. 우리 행복하자. 2차 방정식이야. 주인공은 X야. 나는 상수겠지. 미정계수야. 알파, 베타라는 두 건 있는데 잠깐만. 알파의 베타가 이렇게 됐을 때 M의 범위야. 자, 얘들아. 좌표 평면을 그리긴 할 건데 마이너스 1이다라는 친구가 있고 1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이렇게 해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가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강조했죠? 이 친구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뭐예요? 합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파란색 상황과 핑크색 상황을 구해서 상구로 통해서 그냥 합쳐버리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느껴보자. 선생님 1번에 녹색 색깔 따라 갑시다. 내가 지금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이거 근의 위치 같은데. 그럼 잠깐만요. 근의 위치라고 했을 때 나와라 식.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내가 결과 날개가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나는 첫 번째 f-1이 양수값이고 f1 값이 양수값이어야 된다는 건 느껴. 그러면 되는데 어떤 애가 그런 거야. 야! 너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근데 둘 다 양수값이라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둘 다 양수되는 거 맞지? 또는 이렇게 그려도 둘 다 지금 양수되는 거 맞잖아. 근데 사이에 있어요 라는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이쪽에 존재해도 안 되고 이쪽에 존재해도 안 돼? 여기만 존재해야 돼 라고 만들 수 있는 건 누구야? 축.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축이 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축이 누구야?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쵸? 그럼 4분의 2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n-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럼 그 축 2분의 n-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완전 빼박인데 선생님? 왜요?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하고 양수값을 지나면서 축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림이 그려질 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으니까 한 친구 더 나와야 되겠죠? 누구? 판별식. 그럼 판별식을 잡을 때 잠깐만. 근데 판별식 핑크색 봐봐. 핑크도 여기에서 양수값 나오고 축이 이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이 두 개를 가로지르는 건 누가 돼?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서로 다른 실근일 수 있고 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잡으면 이 친구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까지 오시는 거죠. 그럼 이걸 풀고 공통범위를 찾으면 누가 나와? M의 범위 찾을 수 있지 않겠어? 가볼까 얘들아? 가봅시다. 지워보자. 선생님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f-1은요 2,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2 더하기 m-1이고 걔가 양수입니다. 나 계산하시면 2하고 마이너스 2 없어지고 3m이 1보다 큰 거니까 m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3분의 1 큽니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1값 가보도록 할게요. 2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1이 양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m이시죠? 그럼 넘어가면 m이죠? 나 4, 3이니까 그럼 m은 또 누구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가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2 곱하시고 1 더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인데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럼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누구까지야? 3까지입니다 라고 또 쓸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누구 써줘야 돼? 판별식 값이다.
반의 공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 반의 공식 가게 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0 이상입니다 라고까지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전개해서 범위 찾아보자. 선생님,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 0 이상이니까 1하고 3 잡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에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가자, 나와라 수직선. 자, 가봅시다 선생님. 핑크색으로 3분의 1, 3. 그럼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하나 잡죠. 자, 그 다음에 흰색으로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거 또 한 번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광색으로 3 이상입니다. 짜죠. 어차피 뭐 의미도 없으니까. 1 이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공통범위는 얘가 다 존재하는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세 겹이 다 가야 되니까. 그럼 뭐가 돼? 답은 3분의 1 초가 m이 누구야? 1 이하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겠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차 방정식의 해의 범위에 존재하도록. 나 누구니? 그러면 또 누구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선생님, 나의 두근이 이 해의 범위에 존재하는 그림은 이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잖아. 여기 알파근과 여기 베타근이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또는 이쪽에만 존재해도 되겠지. 이쪽에도 존재해도 되겠지. 그렇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요.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서. 자, 요렇게 잡고, 마이너스 1, 요렇게 잡고, 1 잡고, 여기에, 어떻게 돼? 요쪽과, 요쪽에 해가 존재하는 2차 함수 좀 그려볼래요?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지? 어떻게? 요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요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그때 아이고야 두근의 부호는 뭐야? 서로 다르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니네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높이값 어디 있어요? 1일 때 지금 높이값 어디 있어요? 음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F-1 값과 F의 1값이 두 개 다 음수입니다 라는 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둘 다 1이 음수인 거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쪽으로는 잡을 수 없죠. 양수니까. 이쪽도 잡을 수 없죠.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잡네? 두근이? 그럼 더 이상 뭐 찾을 필요 있어요?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축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축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축 여기 있지. 아니, 두근이 지금 서로 다른 부호에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 존재하기 위해서 축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선생님, 근데요. 마이너스 1에서 음수고 1에서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판별식도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판별식은 음수값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음수값 두 개나 있으니까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 끝났네요. 더 이상 해결할 거 없으니까. 그럼 가자. F-1은 1 플러스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7이고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음수예요. 자,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실 테니까 A는 그 사이입니다 라는 거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F의 1이다 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7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똑같아? 안 똑같을 텐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A-3과 A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A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하, 등호 있구나. 등호. 여기 뭐 있어요? 등호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친구가 채워져 있는 친구니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 보세요. 마이너스 1과 1을 해서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가 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지났어. 그래도 지금 이때 근을 마이너스 1과 1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거죠. 등호가 성립해도 뭐예요? 두 근이 해의 범위에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등호를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등호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등호 다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등호 잡아주시게 되면 2개 더 나오죠? 그래서 몇 개가 돼야 돼? 5개. 폈어? 가보자.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2개의 해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 구해주세요. 자, 갑시다.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4, 3x라고 치어진 친구들은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보는 거니까 찢어서 2가지의 부등호를 풀어버리셔서 해를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쪽을 1번, 이쪽을 2번이라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3x가 x제곱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고 걔가 0보다 크다죠. 즉 마이너스 4와 1,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보다 작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가 되겠으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는 범위를 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나라는 친구는 2, 1,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5, 2,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자, 2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2라고 쓰실 수 있겠죠? 왜 3 안 나오잖아. 왜 2야? 1이죠. 그러면 1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썼을 때 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초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각각의 범위 찾은 다음에 얘들아 가보자. 나 마 4고 나 1이야.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 나올 거고, 나 마 1이고 나 누구야? 나 4야. 이렇게 또 범위 나올 거고, 나 누구야? 마 1이고 나 누구야? 2분의 5야. 나 또 이렇게 범위 나오겠지? 나의 공통범위는 어디겠어? 여기 아닐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1 이상, 1초가 2분의 5 미만이니까 정수는 2밖에 없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 1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하고 7인 누가 있어?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길의 넓이가 라고 얘기하면, 자, 봅시다.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어? 7 더하기 2x 곱하기 10 더하기 2x에서 빼세요. 70을 빼게 되면 길의 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친구가 60 이상 뭐가 되겠어요? 168 이하가 되도록 하는 범위 구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 전개하시게 되면 4x의 제곱 더하기 14, 20이니까 34x 더하기 70 빼기 70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하시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셔서 공통부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이상 2분의 7 이하가 나오는데요. 요거 풀어서 산수하시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2개 더하시게 되면 누구? 5. 집중해. 잘하고 있어. 자, 적어도
적어도 두 2차 방정식에서 하나가 뭘 가져야 돼? 실근. 2차 방정식에서 둘 다 허근이면 안 돼 라는 말이야. 얘에서 실근이 나오든가 아니면 얘에서 실근이 나오든가 아니면 둘 다 실근이 나오든가 라는 거에서 보셔야 되는데. 잠깐,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지? 선생님, 그러면 상구를 하면, 상구? 적어둬야 되는 상구 아니다. 잘 봐봐. 자, 실, 허, 허 라는 네 가지의 상구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적어도 라는 말은 허, 실어 라는 친구들의 합이야.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선생님, 차라리 이걸 구하세요. 이 범위가 만족하는 애들은 허허지만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뭐야? 실허 또는 실실이 나오시겠죠. 그럼 나는 둘 다 허허를 갈게요. 자,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해서 1번식의 판별식을 갑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a에 a 마이너스 4.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허근 잡아버렸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반의 공식 할 수 있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0초가 a는 1 미만이 되겠네. 그럼 이 범위에서는 우리 둘 다 100% 허허가 나오는데 이 범위의 그 웹부분 수직선으로 표현해볼까? 선생님 0과 1 사이에 이 범위를 제외한 1 이상과 0 이하의 범위에서는 누가 나와? 실허, 실실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 봐봐. 여기 0부터 시작했지.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는 뭐가 돼? 허지. 아, 미안. 얘는 실이지. 얘는 뭐야? 허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범위에서는 뭐야? 아,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잠깐만.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전체 상구에서 빼야 돼. 누굴 빼야 돼? 내가 원하는 친구가 실근을 갖는 거였지? 내가 원하는 실근에 누구? 나머지. 내가 전체 상구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의 나머지를 뭐 하시면 돼? 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하겠죠. 뺐다. 그래서 답이 누구 나와요? 1번.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일 때 선생님 두 근이 존재하는데 3보다 작은 양수래요. 3보다 작은 양수라고? 3보다 작은 양수야? 그럼 0보다도 커야 되겠네? 그리고 걔네들은 요렇게도 존재할 수 있고 요렇게도 존재할 수 있겠죠?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겠네. 그럼 첫 번째. 나 양수래잖아. 3보다 작은 양수래잖아. 그러면 첫 번째 F에 0을 대입한 것과 F에 3을 대입한 것 둘 다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 나와주셔야 되겠지. 0 대입해봐봐요. 그러면 P 플러스 2가 양수예요. 3 대입해봐봐. 9 마이너스 6P 더하기 P니까 5P 더하기 2가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동시에요. 그럼 P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5P는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초가 그 다음에 5분의 11보다 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서 그려지거나 이쪽에서 그려져도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누구 얘기해 줘야 돼? 축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며 p지. 그러면 그 p가 0과 3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두 근이니까 중근일 수도 있고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다며. 그럼 판별식인데 반의 공식 갈 수 있겠죠? 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즉 p 마이너스 2에
p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0 이상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세 친구의 수직선에서의 표현을 가볼까? 선생님, 마이너스 2와 5분의 11 사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0과 3 사이에 뭐예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보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했을 때 세 겹이 겹치는 범위가 여기죠. 그러면 2 이상 5분의 1, 11 미만의 p가 존재하니 p의 최소값은 누구? 2. 2차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죽진 못하지만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양일 때와 A가 음일 때로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근이 존재해요. 그럼 굳이 판별식 볼 필요 있겠니? 없지. 두 근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직선을 그렸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에 1, 2, 3인데 내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0과 2와 3 사이에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하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 양이고 이렇게 해서 음이고 나 이렇게 해서 음이고 나 이렇게 해서 양이지. 맞아? 근데 여기다 겹치기로 한 번 더 그려볼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번엔 뭐야? 마이너스 1이 뭐야? 음이지. 0은 뭐야? 양이지. 나는 뭐야? 양이고 음이지. 잠깐만 너 있어봐. 잠깐만 나 어차피 두 개 합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녹색 따로 흰색 따로 구하면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2일 때 3일 때 네 가지를 두 번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나 뭐 할 거라고? 합칠 거라고? 그럼 잠깐만 녹색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왔더라? 양. F의 0은 뭐가 나왔더라? 흰색의 상황에는 양.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F2 곱하기 F의 3은 뭘로 잡았더라? 니네도 찢어서 4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교집합을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너 양, 양이니까 곱하기의 표현은 양, 양이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곱해서 음수로 갖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식 가보자.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0 0 그러면 A 마이너스 2가 음수일 때와 동시에 자 2 넣어보자. 4A 마이너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3 넣어보자. 9A 마이너스 6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동시를 만족하면 되지 않겠어? 가보자! 2A 마이너스 4야. 그러면 2배를 해서 A 마이너스 2겠죠? 잠깐만. 아니, A 플러스 2구나. 큰일 났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죠? 2A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0과 2 사이가 나오겠지?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5A 마이너스, 주려면 좀 이쁘게 해주지. 자, 얘는 뭐예요? 10A 마이너스 8이죠. 5분의 4하고 5분의 6이지.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는 뭐야? 얘겠네. 0과 2 사이에 2 안에 포함되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뭐가 돼? 5분의 4. 5분의 4 초과 5분의 6 미만의 A 값.